엔비디아가 이틀째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았습니다. 애플과 메타가 AI 파트너십을 논의합니다. 현재까지 테슬라의 감원 규모는 14%에 달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스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틀째 혼조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하락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비중이 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세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새해 마녀의 날이었음에도 지수 변동폭은 제한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차익 실현 압박을 받으며 3%대 하락해 시총 3위로 밀려났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그간 많이 오른 점이 증시에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S&P 500 지수가 15% 상승으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일부 대형주들의 급등에 따른 착시 현상이란 겁니다. 시가총액의 영향력을 제거한 지수 S&P 500 동등 비중 지수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요. 종목별 시가총액 영향을 제거하자 지수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소수의 강한 종목을 빼놓고 보면 증시 전반은 생각보다 저조한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이 무너지게 될 경우 뉴욕장 전체가 급격한 조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 일찍이 못 사 후회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텐데요.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를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바람에 약 208조 원의 손해를 자초했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엔비디아와 ARM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ARM을 사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아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약세를 보였지만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요.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플랫폼에 반드시 필요한 HBM 메모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함께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 PC 부문 반도체도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테슬라가 0.8% 올랐습니다. 앞서 머스크 CEO가 전체 인력 중 10%를 감원하겠다 예고한 바 있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14%의 인력 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수치가 더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비용 감소 및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가 애플에 대한 목표가를 $240로 책정했습니다. 현 주가 대비 15%의 상승 여력입니다. 덴마크 제약사 질란드는 다이어트 신약의 임상 1상을 치른 결과 복용 환자의 평균 체중이 최대 8.6% 감소했다 발표해 18% 올랐습니다. DA 데이비슨이 사이버 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TAM 규모가 2028년까지 2배 성장할 거란 전망과 함께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FDA가 사렙타 테라퓨틱스의 희귀 근육질환 치료제를 확대 승인하자 사렙타의 주가는 30% 폭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인공지능의 AI와 라임까지 맞춰가며 발표했던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의 AI 로드맵이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자꾸만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챗 GPT의 사용이 금지된 중국에서 새로운 협력사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데 이어 디지털 시장법 DMA 영향으로 연내 유럽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만나볼 수 없게 된 건데요.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메타의 생성형 AI 모델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뿐만 아닙니다. 애플은 또 AI 스타트업 엔스로픽과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메타와 엔스로픽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고 애플 역시 즉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자사의 생성형 AI 기술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으니까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엔스로픽과 아마존의 구도가 깨지고 AI 스타트업과 빅테크 기업들의 복잡다단한 공생 구도가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6월 서비스업과 제조업 업황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확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엔 금요일 대규모 옵션 만기와 S&P 500 리밸런싱 외에 지표상 큰 이벤트는 없었는데요. 이번 주는 다시 일정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큰 키워드는 물가, 마이크론, 그리고 미국 대선입니다. 가장 먼저 현지 시간 26일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마이크론은 AI 영향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할 걸로 기대되고 있지만
최근 과매수 이슈를 겪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볼 때 마이크론이 실적에서 HBM 부문뿐 아니라 AI PC와 스마트폰 쪽에서 D램 부문의 퍼포먼스, 중국 규제 관련 영향 등을 보여줘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27일엔 CNN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맞붙게 됩니다. 여전히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 속에서 여론조사에서도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선 세금, IRA, AI 규제 등 개별 요인에 치중되는 이슈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 섹터별 변동성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선 PC 가격지수와 개인소득이 발표되니까요. 경기 둔화 속 물가 하락세가 지속될지 지켜보시죠. 유가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주간 기준으론 3%가량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WTI 원유 선물 0.7% 내린 80.7달러 선에 거래 마쳤고요. 오전 7시 현재 가상자산 동반 하락 속 비트코인은 63,7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금, 은, 구리는 약보합세 보이는 가운데 금이 2,32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러셀 2000만 0.23% 상승,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각 0.26%, 1.27%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